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리플 소송, 이더리움을 밀어주려는 대량의 1000페이지의 이메일. 리플이 지금 소송 중에 이더리움을 걸고 넘어지면서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거 리플 소송의 미미한 지원 사격 역할만 할 수 있고 재판의 결정적 단서가 되지는 못한다. 이게 좀 아쉽네요. 해당 이슈가 잘 풀려서 내용이 공개를 한다고 해도 이건 윌리엄 힌만이 속쓰림으로 갤포스 한 봉지 먹을 정도의 타격만 줄 수 있다. 불안감으로 힌만에게 불면증조차 기대할 수 없다. 그냥 힌만이 그냥 아이씨 하면서 갤포스 한 봉지 먹고 나면 그만일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도 내용은 알아야겠죠. 우리는 홀더니까. 언론 플레이, 압박만 줄 수 있고 뭐가 터져 나온다 해도 리플이 갑자기 이길 수 없다. 아쉽지만 정부와 기업의 싸움은 늘 이런 것이다. 나는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정부와 기업의 싸움은 정부가 유리하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리플이 어마어마한 게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갑자기 이길 순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까? 1월 28일 정부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단체에서 SEC 내부 감사기관의 문서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신청했다. 엠파워 오버사이트라는 단체입니다. 엠파워 오버사이트는 SEC와 리플 소송에서 리플 쪽에 여러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름은 엠파워 오버사이트, 리플 소송 중에 간간히 등장하는 단체명이다. 얘들이 이번에 또 뭘 발견했느냐? SEC에서 재직 중에 윌리엄 힌만과 심프스 대처 회사와 이메일을 무려 1000페이지가 넘게 주고받은 게 나왔다. 이걸 엠파워 오버사이트에서 찾았을까요? 그죠? 리플 쪽에서 알고 있었거나 리플에서 이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발견했다라는 식으로 우회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은 정부와 기업 간의 소송, 정부와 리플사의 소송인데 정부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압박하면 훨씬 더 잘 먹히니까 이거는 리플 쪽에서 어느 정도 소스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심프슨 대처, 이 회사 들어보신 적 있죠?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심프슨 대처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심프슨 대처가 뭐 하던 회사인가? 심프슨 대처가 궁금한 분들은 내가 작년 5월에 적은 이 글을 보시면 된다. 벌써 7개월, 8개월이 지났네요. 그죠? 리플 소송, 시간순으로 보는 SEC 간부의 부정부패. 영상 하단에 보면 저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밴드,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프슨 대처라는 회사는 윌리엄 힌만과 깊은 관계가 있는 회사인데 알리바바 IPO 작업했을 때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회사이고 제이 클레이튼과 함께 알리바바 주식 상장을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했던 곳이다. 무슨 쿠팡 상장도 아니고 알리바바 상장,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다르죠. 과연 얼만큼의 돈이 굴러 들어왔을까? 이걸 같이 즐겁게 작업하면서 제이 클레이튼과 윌리엄 힌만은 서로의 합이 잘 맞고 자연스럽게 설리반 크로멜이라는 제이 클레이튼 측 회사와 서로 안면을 트게 됐다. 그러니까 심프슨 대처라는 회사는 윌리엄 힌만과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이 클레이튼과 관련이 있는 회사는 설리반 크로멜이라는 회사고요. 제이 클레이튼이 SEC의 의장으로 있을 때 힌만은 그냥 간부였습니다. 직위로 보면 제이 클레이튼이 높은 부분이고 그래서 윌리엄 힌만이 제이 클레이튼한테 형님 이번에 알리바바 상장시키는데 우리가 작업을 좀 해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릴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때 와 우리 둘이 이 정도면 합이 잘 맞는데 하면서 짝짝꿍이 됐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설리반 크로멜이라는 제이 클레이튼 측 회사와도 연이 닿았다라는 겁니다. 설리반 크로멜은 당시 이더리움 홍보를 맡아서 엔터프라이즈용 솔루션 구축을 도우면서 이더를 밀어줄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천생연분인 셈이다. 아시겠죠? 처음 이렇게 알리바바 상장을 하면서 둘이 짝짝꿍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이 클레이튼 형님께서 이더리움 홍보와 관련된 권력자가 필요했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서로가 맞은 거예요. 힌만과 제이 클레이튼의 이 또 짝짝꿍이 새로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초기의 이더는 똥망이었다. 이더 ICO 한다고 비탈릭님께서 2014년도에 직접 적은 글이다. 당시에 자금 조달이 너무 어려워서 초기의 보유분을 좀 많이 뿌렸다. 그럼에도 덜 팔릴까 비탈릭은 걱정했다. 그죠? 생각보다 세일 기간이 길었고 원했던 만큼 안 팔려서 이제 이런 부분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밀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당시의 컨센서스 이더 재단입니다.
이 이더 ICO 가격으로 $10,000, 루빈이라는 회사는 초기 유통량의 9.5%까지 가져가면서 크로멜의 손을 잡는다. 전체 물량의 9.5%가 아니라 초기 유통량의 9.5%입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정치인이랑 붙어야 되니 이더 재단은 힌만과 제이 클레이튼의 커넥션을 기반으로 초법적 파워를 보유한 설리반 크로멜 회사와 손을 잡는다. 얘들 손을 잡으면 SEC가 딴지를 걸 일이 없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SEC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서비스성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다. 뭔지 아시겠죠? SEC에서 뜬금없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힌만 쪽에서 알리바바 IPO를 끌고 와가지고 돈을 한번 벌었고, 그러면서 제이 클레이튼 쪽인 설리반 크로멜 회사와 이더 재단이 손을 잡게 되면서 이젠 반대로 제이 클레이튼이 힌만에게 야 이번에 한번 밀어주자 라고 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힌만이 어디 연설을 다니고 하면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계속 해왔죠. 그걸 가지고 지금 리플이 야 이거 봐라, 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고 우리는 증권인지 정확하게 좀 밝혀라, 이렇게 가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힌만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말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힌만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대놓고 이메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SEC에서는 윤리강령으로 자기가 맡은 관련 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 증권, 파생상품 거래를 못하게 막아두었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당연한 게 자기가 보니까 상폐당할 것 같고 고소당할 것 같으면 숏만 쳐도 대박이니까. 그죠? 얘네들은 이걸 다루는 쪽인데 보통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다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폐 결정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게 문제라는 걸 곧 우리가 오픈을 하거나 우리가 소송을 걸었다라는 뉴스가 나가기만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니까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관계자가 거기에다가 공매도를 걸거나 숏포지션에 들어간 상태에서 하루 이틀 있다가 그런 게 발표가 돼버리면 그냥 앉아서 ATM기에서 돈 뽑는 것보다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SEC에서는 윤리강령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코인은 당시에 윤리강령에 포함된 요소가 아니었다. 증권과 파생상품은 여기에 해당이 됐는데 코인은 당시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메일로 대놓고 1000페이지 가까운 기록을 남기면서도 부담 없이 이더리움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때는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말해도 누군가 딴지도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 중에는 분명 리플 상패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해서 비영리 기관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것이다. 이걸 리플 측은 소송에서도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정말 법만 공부하신 판사님들의 머리로는 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억울하지만 무죄. 이런 걸로는 판을 뒤집을 수 없다. 그러니까 리플 상패 때도 얘네들이 먼저 이걸 알고 숏을 쳐놨거나 이런 뭔가 사전 작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면서 심증을 가지고 이걸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기관에서 이거 정보공개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게 만약에 오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윤리강령에 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판사가 뭐 아쉽긴 하지만 뭐 무죄입니다, 이거는 법으로는 잘못된 게 없어요 라고 말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무죄, 이걸로는 판을 뒤집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메일 내용으로 아무리 시끄러워 봐야 힌만 입장에서는 살짝 속만 쓰린 느낌일 것이다. 그냥 살짝 얼굴 빨개지거나 좀 짜증나고 많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날파리 같은 놈들, 꼬우면 니들이 SEC 의장 하던가 이 생각일 것이다. 관련된 글과 영상이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글과 영상이 많으니까 소송에 관련돼서 팔로우가 안 되신 분들은 하나하나 보시면 이게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를 정확하게 아실 거니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러니 힌만은 여유롭게 대학교 연설이나 하러 다니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말이다. 얼마 전에 대학교에서 이렇게 패널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힌만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설에서도 Q&A 시간에 이런 SEC와 이더리움, 암호화폐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회자가 잘라버렸어요. 아무튼 이 정도로 뻔뻔하다면 뻔뻔할 수 있지만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당시로는 윤리강령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 라는 걸 얘네들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발 뻗고 자는 거 아니겠어요? 갤포스 하나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불안함에 불면증이 올 정도는 아니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될 수만 있으면 리플 소송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긴 한데 SEC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었다 보니까 SEC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액션을 하거나 발언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리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뭐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고개 돌려버릴 수는 없죠. 누구보다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항상 영상으로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처음 보시죠. 리플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텐데 저희는 소송 문서나 이런 부분들을 더 깊게 파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도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게 좀 퍼뜨려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의 댓글은 막아놨지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오픈했어요.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그리고 밴드 주소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정말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기능으로는 클릭을 하면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호가 누르고 수량 입력하고 클릭을 해서 주문을 하다 보면 호가가 지나가서 체결이 안 된다거나 시장가로 체결이 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정가로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절약하거나 일부 거래소에서는 수수료를 돌려받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죠. 수량과 범위를 정하고 클릭을 하면 최대 40개의 분할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 기능은 거미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갈수록 주문 수량이 많아지죠. 그렇다는 건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량으로 주문을 깔았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사용하고 계시는 기능입니다.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차트가 오픈됐습니다. 트레이딩 뷰나 크립토와치 등등 기존에 있던 차트 사이트들보다 훨씬 빠른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급등 급락 종목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기능들은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만든 기능이니까 한번 설치해서 보시면 정말 내가 이거 필요했던 부분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되어 왔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한눈에 비교가 되니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 운영 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문제가 없고 프로그램도 정상이다라는 부분을 인증받았고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시면 공급자의 HC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